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제7주차 화학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과제를 제출한 현황, 왜 또 이렇게 보이나? 자, 혹시 목록에 이름이 없으면 메일이나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지난주 과제는 루이스 구조 그리는 거였죠. 이제 결과만 보면 여러분이 꽤 잘 했습니다. 이제 터미널 원자에 점 6개 찍는 게 조금 이제 귀찮아서 그 부분을 빠뜨린 경우가 좀 있었고, 전체 전하가 있을 때에 그 전체 전하도 구조식을 그린 다음에 표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빠뜨리는 경우가 조금 있기는 했어요. 그 외에는 대체로 잘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루이스 구조를 잘 그리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한 가지 내용을 더 우리가 이제 배울 것이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 이제 화합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첫 시간에 한 거예요. 이온결합 화합물이다. 그럴 경우에 금속이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이 음이온이 되는데 그 금속 중에서 주족이라는 거는 한 가지 양이온만 만드는 거고 전이금속이라고 하는 거는 양이온이 만들어질 때 두 가지 이상이 만들어진다 하는 거죠. 그 이온 화합물의 용도 중에 이제 처음에 소개한 책에 보면 염석이라는 게 있어요. 화학 101이라는 책에. 그래서 수용액에 어떤 용질이 있을 때에 그 용질을 석출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두부를 만들 때 두부가 이제 막 엉킨다던가, 하여튼 녹아있는 거를 이제 석출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경우에 쓰는 방법 중에 염을 가한다. 염을 가하면 이쪽에 그 염이 수용액으로 녹아 들어가면서 그 물 분자들을 상당히 뺏어온다는 효과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래 녹아있던 물에 그 용질의 입장에서는 물이 줄어드니까 이제 고체로 석출이 된다. 비누 제조에 그런 방법을 쓴다고 하는데 하여튼 염석하면은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공유결합 있었죠. 이온결합이 끝나면 공유결합은 비금속끼리의 결합이에요. 근데 비금속끼리의 결합 이제 루이스 구조 여러분이 잘 그렸는데 이제 그 명명법의 입장에서 똑같은 원소들이 만나도 한 가지만 만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체계적인 명명법이 필요하다. 다시 설명하면 만약에 Mg와 I가 만나면 원소만 쓴 거예요. 원래 I2 해야 되는데 Mg가 이렇게 하면 혼동이 될 수가 있긴 한데 하여튼 다시요. 혼동이 되면 안 되니까 마그네슘과 아이오딘이 만나면 이때는 무조건 MgI2 한 가지만 만들어지죠. 그런데 철과 아이오딘이 만나면 그러면은 FeI2와 FeI3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는 아이오딘화 마그네슘 하면 끝나지만 아래는 아이오딘화 마그네슘 하면 어느 건지 모릅니다. 두 개는 확실히 다른 건데
이온 화합물은 이렇게 되고, 이제 비금속은 질소와 산소가 만나는 경우만 해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니까 역시 산화질소 이렇게 한마디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뭐 비금속끼리 만약에 NO2 만약에 N2 O5 이럴 때는 또 뭔가 산화질소 갖고만 부족하다. 그래서 이 경우만 간단히 알려주면 이거는 아이오딘화 마그네슘, 얘는 아이오딘화 철 괄호하고 이카 두 개예요. 아이오딘화 철 3가 세 개 거서 표시하고, 요때는 이제 아예 이름을 개수를 다 써요. 이산화질소, 오산화 이질소,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명명법을 만들어서 사용한다. 이전에 사용하던 아주 유명한 커먼 네임들, 통상적인 이름들은 그냥 그것도 정식 이름으로 채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명명법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명명법은 아직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명명법을 배우면 관장하는 단체는 IU팩이고, 이렇게 방금 말한 세 가지 유형에 따라서 방식이 정해진다. 그 외에 다원자 이온인 산소산이 많이 존재하고 기타 다원자 이온이 있는데 이런 건 또 특별히 외워야 된다 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이건 스킵할 겁니다. 이 화합물의 이제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원자가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이에요. 이거는 주로 가벼운 분자들에서 많이 나오는데, 분자의 입체 구조를 예측하는데 매우 유력한 방법이다. 루이스 구조만 그릴 줄 알면 몇 가지 원리를 이렇게 정한 다음에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잘 들어맞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가 분자식만 보면 H2O 아니면 CO2 1대2 결합이잖아요. 이게 다 직선이냐 굽어 있느냐 봤을 때 다릅니다. 또 루이스 구조 잘 그릴 수 있는 것들 중에 BF3와 NH3, 이것도 이 구조가 하나는 삼각 평면이고 하나는 좀 입체적으로 돼 있어요. 평면상으로 안 만들어지고, 뭐 1대4짜리 CH4, SF4, XEF4 이 세 가지가 모양이 다 달라요. 뭐 좀 더 하나 더 두 가지 정도 더 있긴 한데,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쉽게 예측을 할 수 있느냐 해서 만들어진 것이 원자가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운받은 책을 보면 VSEPR 이론이다 해서 원자가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심 원자가 있고 그 주변에 이제 다른 원자들이 결합해 있을 때 중심 원자에 있는 이 원자가 껍질은 뭐 생략 많이 하는데 원자가 전자쌍들이 반발, 어차피 전자는 음이온을 띠고 있으니까 전자쌍들이 반발을 한다. 예를 들어서 BeF2라는 거 위수 구조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때 이 줄 하나가 전자쌍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베릴륨의 입장에서는 전자쌍이 두 쌍이 존재해요. 두 쌍이. 그러니까 이 두 쌍이 반발할 때는 반대 방향으로 놓이는 게 가장
반발력을 최소화하는 거니까 얘는 직선형을 이룬다. 어떤 거는 이제 전자쌍의 개수에 따라서 이 전자쌍이 두 쌍이면 직선형, 세 쌍이면 삼각평면, 전자쌍의 방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쌍이면 정사면체, 다섯 쌍이면 삼각 바이피라미달, 삼각 이중 피라미드, 여섯 쌍이면 정팔면체 구조. 이렇게 이제 수학적으로 어떤 전자쌍들을 공간에서 가장 멀리 배치하는 방법을 찾다 보면 이렇게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파워포인트 화면에서 이제 요런 게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이거는 써가면서 해야 좋을 테니까. 삼성 노트를 보죠. 예로 들었던 그 비교할 수 있는 쌍들이 뭐가 있었냐 하면 H2 H 이제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CO2 이렇게 되죠. 다 8전자를 만족하는 거예요. 중심 원자가. 그 다음에 BF3와 왜 이것도 적었냐? 여러분이 다 그렸던 겁니다. BF3는 부족한 채로 그냥 완성한다 그랬죠. 갑자기 왜 F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있는 거고 NH3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는 좀 많았지만 두 개만 예를 들어서 CH4 이렇게 있고 또 SF4 S가 원래 6개 있었으니까 4개가 더 와서 6개면은 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뭐 더 다른 물질도 있지만 이때 이제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몇 개냐? 얘는 중심 원자 산소는 두 쌍이에요. 두 쌍. 두 쌍이 아니라 네 쌍이죠. 네 쌍. 중심 원자에는 고립쌍이 2개, 결합쌍이 2개. 여기도 네 쌍이에요. 여기는 세 쌍, 여기는 네 쌍. 결합쌍 3쌍, 고립쌍 1쌍. 이런 식으로. 요것도 한 쌍, 이것도 한 쌍, 한 쌍, 한 쌍. 총 8개의 전자가 질소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4쌍, 여기는 5쌍. 어떤 거는 6쌍. 최대가 이제 6쌍이라고 했죠. 그럴 때 이 전자쌍들이 가장 멀리 배치를 해야 되는데 두 쌍이면 직선, 세 쌍이면 삼각평면, 네 쌍이면 정사면체,
다섯 쌍이면은 삼각 이중 피라미드, 여섯 쌍이면 정팔면체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게 여러분이 그림으로 잘 안 떠오를 텐데 책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자 보세요. 두 쌍이면 반대 방향이니까 직선형이죠. 우리는 직선형 180도 구조식으로 입체 효과를 준 구조식으로 이렇게 돼요. 또 세 쌍이면 삼각 평면이 가장 최선인데 120도 삼각 평면. 네 쌍은 평면이면 90도지만 입체적으로 그리면 109.5도예요.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그래서 정사면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사면체. 요 구조가 나름 효과를 준 건데 점선으로 표시된 거는 멀어지는 쪽, 저 지면의 뒤쪽으로 가는 거고 점점 굵어지게 표시한 건 앞쪽으로 튀어나왔다 이런 표시예요. 정사면체. 다섯 쌍은 모든 그 각도가 동일한 거는 불가능하고 이제 만약에 지구본이라 그러면 적도 평면의 세 쌍이 삼각형을 이루고 북극과 남극에 한 쌍씩 놓이는 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이 적도면 길이는 120도지만 이 위와 아래 것이 수평하고 이루는 이 각도는 전부 90도다. 90도와 120도가 공존한다. 6개의 쌍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여러분이 입체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정팔면체라고 하는 다면체를 그린 다음에 꼭지점에다가 그 전자쌍들을 향하게 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90도다. 그 결합 각도가. 물론 반대편 길이는 뭐 180도인데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렇게 되는데 이 중심원자의 전자쌍이 두 쌍, 세 쌍, 네 쌍, 다섯 쌍, 여섯 쌍 이렇게 돼 있죠. 이때 VSEPR 이론에서는 이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은 한 쌍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경우에 이 탄소 원자 주위에 네 쌍의 전자가 있지만 이 단일 결합으로만 친다. 이중결합들이나 삼중결합도. 그래서 요거는 네 쌍이 아니라 두 쌍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건 직선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고립쌍도 전자쌍의 자격이 있어요. 요 경우에는 정사면체 모양의 그 전자쌍들이 놓여 있다. 자, 여기 보면은 네 쌍이 두 개 있습니다. 네 쌍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네 쌍이 두 개 있는데 네 쌍이라 그러면 정사면체잖아요. 정사면체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정사면체는 보통 이렇게 많이 그려요. 약간 어설픈데 여기 이제 무게중심에 어떤 중심 원자가 있고 각 꼭지점 쪽으로 이제 메탄 그러면 수소가 이렇게 놓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결합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그걸 아까 책에서는 어떻게 그렸냐 하면 이 아래쪽에 알림창 뜨는 거는 뭐 여러분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A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 글씨 쓰는 면하고 동일한 평면에 두 개가 있고 방향을 좀 바꿔 볼게요. 앞쪽으로 튀어나온 게
튀어나온 쪽으로 하나가 있고, 저 뒤쪽으로 들어간 쪽에 또 하나 있는 게 정사면체예요. 지금 이제 선이 좀 삐져나온 게 중간중간에 이제 생겨서 좀 보기 안 좋은데,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전자쌍의 구조로 보면 정사면체인데, 이 경우에는 전자쌍이 전부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정사면체를 이루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세 개는 B, H랑 결합을 했고, 하나는 그냥 전자만 있는 거예요. 이쪽에는 전자쌍만 달랑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쌍의 그 배열, 전자쌍의 입체 구조는 정사면체라고 하는데, 분자 자체로 NH3 또는 이 경우에 AB3라는 거는 얘는 안 보이는 거니까 그냥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정사면체의 바닥면이 삼각형인데 약간 솟아오른 무게중심이 하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약간 높지는 않지만 이건 이제 피라미드다. 어떤 피라미드냐? 바닥이 삼각형인 삼각 피라미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짓는 겁니다. VACPR 이론은 간단해요.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2개, 3개, 4개, 5개, 6개일 때 우리는 이름을 선형, 삼각평면, 정사면체, 삼각 이중 피라미드, 정팔면체라고 하는데, 이 중에 이제 결합하지 않고 고립상, 론 페어가 있다 그러면 걔는 빼고 입체 구조를 예측하면 되는 겁니다. 전자쌍의 구조는 원래대로 얘기하지만, 그래서 아까 말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 전자쌍의 구조는 정사면체, 입체 구조는 삼각 피라미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답이 이제 질문이 두 가지예요. 암모니아의 경우에 전자쌍의 기하 구조는 뭐냐? 전자쌍의 기하 구조는 정사면체라고 해요. 분자의 입체 구조는 뭐냐? 분자의 기하 구조는 뭐냐? 삼각 피라미드다. 이제 약간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가면 이 결합전자는 조금 상대편 쪽으로 공유를 한 거고, 고립상은 자기 원자 영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반발할 때 이쪽 반발이 조금 더 강력하다. 그래서 메탄의 경우에는 109.5도인데 암모니아를 재보면 조금 위축이 돼서 이쪽이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106.8도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각도의 차이는 특별히 뭐 언급을 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암모니아 그러면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4쌍. 그러므로 전자쌍의 구조는 정사면체.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립상, 론 페어니까 그 부분은 빼고 입체를 모양을 본다고 하면 이거는 삼각 피라미드다. 그래서 이제 고립상이 있는 경우만 여러분이 추가로 어떻게 부르는지만 알면 돼요. 그것도 뭐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이제 그 같은 전자쌍이더라도 여기 보면 좀 더 강력한 반발이 있다 하는 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특별히 생각하지 않고요. 자, 뭐 두 쌍만 있는 경우는 한쪽이 없어도 직선이니까 상관없죠. 세 쌍을 가진 것 중에 고립쌍이 하나 있으면 걔는 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구분구조다. 뭐 각졌다. 이렇게. 네 쌍이 정사면체인데 어느 하나가 없어지면 삼각 피라미드예요. 이 세 개 중에 또 하나가 없어지면 굽어진 거죠. 굽어진 거. 좀 많이 굽어진 거.
여기서 굽어진 것보다 더 많이 굽어진 거예요. 109도 보다는 이제 뭐 어떻게 됐다, 뭐 작다, 뭐 그런 거. 아까 말한 그 삼각 이중 피라미드 중에 하나가 이제 고립상이다. 고립상은 반발이 세다 그랬어요. 반발이 센 거는 위아래보다는 적도면에다가 배치를 해요. 그래서 이쪽 하나가 사라지면 요것만 예측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입체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시소 모양이다. 뭐 말안장 모양이다. 시소로 합시다. 시소. 만약에 두 개가 사라지면 T자야, T자. 약간 휘어져 있는 T자. 세 개가 사라지면 이제 위아래만 남았어요. 선형이에요. 이것도 선형이고 이것도 선형인데 전자쌍의 구조가 많이 다르죠. 항상 물어볼 때는 전자쌍의 구조와 분자의 구조를 물어봐요. 요 경우에 전자쌍은 삼각이중 피라미드. 이게 다 삼각이중 피라미드예요. 분자의 구조는 직선형이다. T자형이다. 시소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이 삼각 이중 피라미드는 5개의 위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고립상을 배치할 때는 적도면에다가 먼저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6쌍이 이렇게 있는데 6쌍이 있는 것 중에 다 이제 결합상이면 정팔면체지만 어느 하나가 고립상이면 그 하나를 빼고 모양을 예측하면 돼요. 동등하니까 아무거나. 자, 밑에가 없다 그러면 이제 사각 피라미드. 또 하나가 고립상이면 고립상끼리는 반발이 세니까 반대편을 제거해서 사각 평면. 또 하나 없어지면 T자형. 또 하나 없어지면 그냥 일자형.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해가 됐나요? 여기 삼각 이중 피라미드에서 고립상은 되도록이면은 옆면에 배치한다 하는 거예요. 어디에 배치하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는 이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루이스 구조만 잘 그리면 중심 원자에 몇 쌍이 있는지 금방 파악이 되고 그 전자쌍을 이제 고립상까지 포함해서 2쌍부터 6쌍까지 있으니까 전자쌍의 구조를 예측하고 분자의 구조 예측은 고립상은 그 모양에서 빼놓고 예측을 한다. 그래도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뭐가 있냐면 링크 투 러닝이라고 해서 클릭하면 얘가 뜹니다. 분자 모양이라는 거죠. 처음에 이제 연결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만약에 네 쌍인데 네 쌍이 단일 결합으로만 돼 있다. 그럼 이제 단일 결합을 추가해서 네 쌍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 모양을 뭐라고 하느냐? 잘 안 보이면 각도를 좀 여러분이 조정을 해도 되겠죠. 세 개가 같은 평면에 놓이도록. 여기 보면 전자의 기하구조에서 정사면체, 분자의 기하구조 정사면체. 이게 고립상이 없으면 똑같아요. 근데 이 하나가 없이 네 쌍이지만 고립상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제 고립상이 실제로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분자를 우리가 볼 때는 전자는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만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이 없다고 보면 돼요. 전자는 정사면체인데 분자는 삼각 피라미드다. 이렇게 얘 대신에 이제 만약에 좀 이렇게 기울여 놓고
이제 8전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중결합 하나 넣었다. 그러면 이중결합도 한 쌍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전자 쌍의 구조는 삼각평면이에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입체 구조도 삼각평면이겠죠. 고립상이 없으니까. 고립상이 있으면 이제 달라지겠죠. 이거 하나가 만약에 뭐 그런 모양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립상으로 돼 있다. 그러면 전자 쌍의 구조는 삼각평면인데, 그렇죠? 실제 모양은 얘가 안 보일 테니까 이때는 벤트, 구분 구조다. 이렇게 돼요. 각도까지도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더 추가로 밀림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그냥 그 120도 하는 게 나오겠죠. 뭐 이 정도면 여러분에게 충분히 도움이 됐나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적었던 이제 요거는 단일 결합만 3개 있는 거고 요거는 단일 결합 3개에 고립상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BF3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빠져야죠. BF3는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어떻게 봐도 뭐 이거는 사실은 평면이에요. 평면. 고립상이 없으면 두 구조는 같아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같으면은 여기 추가로 고립상이 들어갔으니까 얘를 이제 위쪽에 배열해서 없다, 모양은 안 보인다 생각하면 분자 구조는 삼각 피라미드. 전자쌍은 여전히 정사면체. H2O는 뭔가요? 단일 결합이 2개 있고 고립상이 2개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 정사면체에서 2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벤트 구조죠. CO2는 고립상이 중심 원자에 없어요. 여기 CO2 보면 CO2는 중심 원자에 이중결합만 2개니까 단일결합이 2개다.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은 한 쌍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CO2 같으면은 얘네들이 없는 거고 이게 들어가는 거죠. 잘못 지었네요. 자, 이게 CO2예요. CO2는 중심 원자에 이중결합만 2개 있으니까 이거는 직선형이다. 뭐 별로 어렵지 않겠죠? 여러분도 아까 이제 그 5개짜리가 조금 어려웠으니까 5개짜리를 보면 단일 결합만 5개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놔야 좀 잘 보이냐 하면 이렇게 놓으면 잘 보이겠죠? 이 적도면에 삼각형이 있고 위아래에 이제 하나씩 놓여 있으니까 삼각 이중 피라미드다. 이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어느 게 떨어져 나가고 고립상이 들어가면 이게 뭐 아무리 돌려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적도면 쪽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놔야 되겠네요. 적도면 쪽에 고립상을 놓는 거예요. 위아래에 놓는 게 아니고. 그럼 나머지만 가지고 무슨 모양이냐 예측을 하려면 돌려놓고 보면 되려나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세워놓을까요? 자, 요게 잘 보이겠네요. 시소 모양이다. 시소. 사람 타는 데가 여기 있고 받침대가 이렇게 있다. 5쌍인데 고립상이 2개다. 그러면은 이제 이건 뭐 T자형이죠. T자형. 약간 구부러진 T자형.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예측을 할 수가 있다. 뭐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제 링크로 따라 들어가서 해보세요. 이게 이제 물에 대한 그
성질 얘기할 때 물이 굽어져 있는 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제 뭐 극성 분자다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산화탄소는 직선이라서 비극성이고,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이건 이제 그냥 참고로 적어 놓은 건데, 책에는 나와 있는데,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있어서 여러분이 그냥 읽어봐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물질의 분류도 보통 1학년 때 이제 과학을 할 때 많이 배우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제 뒤쪽에 3장이 나오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죠. 우리가 분자를 나타낼 때 첫 번째 식은 분자식이라 그러고요. 두 번째는 루이스 구조식인데 줄여서 그냥 구조식. 세 번째는 뭐 공막대를 이용해서 나타낸 모델이에요. 모델. 말 그대로 볼 막대 모델. 네 번째는 실제 분자와 가장 유사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공간 충전 모델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도구를 이용하면 CD처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종이에다 써서 할 때는 A 아니면 B겠죠. B는 입체 구조를 정확히 이제 전달하지를 못해서 아까처럼 막 그 점선이나 튀어나오는 효과를 주면 좀 보일 수는 있습니다. 공유결합은 대체로 분자를 만들어요. 분자. 몇 개의 원자들이 모여서 한 단위체를 만드는데 CH4 이런 걸 분자라 그래요. 그런데 어떤 공유결합은 전체가 다 동일한 결합으로 쭉 이어져 있어서 단위체가 없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나 석영의 그 기본이 되는 이산화규소나 뭐 나머지들 탄소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전체가 하나의 그 분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뭐 그물 구조 뭐 하여튼 특별한 이름이 없어요. 분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화학식을 쓸 때도 이건 그냥 비율만 나타내요. C로만 되어 있으면 다이아몬드나 흑연은 분자식이나 화학 반응식에서도 C라 그러고, SiO2는 요거 이제 적절하게 떼어내서 개수를 비교하면 Si가 하나 있을 때 O가 두 개 있는 그런 게 쭉 결합된 거거든요. 이때는 그냥 비율로 SiO2로 나타낸다. 탄소의 그 동소체가 예전에 세 가지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기선 이제 두 개만 이제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다이아몬드하고, 흑연. 이제 결정이 아닌 그 숫도 탄소의 동소체죠. 세 가지. 최근에는 이제, 탄소로 된 동소체 중에, 그 탄소 60개가 이렇게 그 적당한 공 모양의 구조를 만들어서 플러린이라는 계통의 그런 물질을 만드는데 뭐 공 모양도 있고 원기둥 모양도 있고 뭐 하여튼 다양한 모양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좀 텅 비어 있는 그런 구조들 그 다운받은 책 파일에 보면 있습니다. 노벨상 받은 그 관련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름에서 이제 연구를 해서 만들었다는 건데 그런 것도 다 탄소 화합물 중 탄소의 동소체 중에 하나다. 이온 화합물도 역시 분자라고 하지 않아요. 이온 화합물은 소금인데 Na와 CL이 입체적으로 끊임없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간단한 비율로 보면은 1대1이니까 우리는 NaCl이라고 한다. 보면은 실험식과 같이 쓴다. 이거 화학식이란 뜻인데 화학식은 실험식과 똑같이 쓴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다양한 상태의 물질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과제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과제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한번 여러 가능성이 있는 루이스 구조 중에 가장 합리적이다. 실제 그 결합과 비슷한 거를 어떻게 찾느냐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형식 전화를 이용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 얘기를 했는데, 자, 1번은 올바른 루이스 구조 찾기예요. 주기율표에 보면은 탄소, 질소, 산소에서 원자과 전자가 4개, 5개, 6개. 그래서 N2 그러면은 N에다가 전자가 이제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8전자를 맞추다 보니까 3중 결합을 만들어요. CO2도 N2도 10개 전자고 CO도 10개의 전자겠죠. 그럼 CO2도 그러면은 이렇게 되느냐. CO는 이렇게 안 그리죠, 보통. 그래서 CO는 이게 8전자 규칙에 맞지만, 이건 8전자 규칙에 맞지만, 이렇게 안 그리고, 아마 이렇게 그리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거와 이쪽에 배치하는 거와, 이제 한쪽은 8전자고 한쪽은 6전자예요.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평하게 3개씩 7전자로 3개씩 배치하는 건 어떨까? 너무 많이 그려도 좀 그러니까, 자, 이 4가지의 가능한 그 CO의 루이스 구조를 그려봤는데 이 중에 어떤 것이 합리적일까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는 거예요. 기준은 형식 전화를 계산해 보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루이스 구조를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 전자쌍의 VSEPR 이론이에요. 입체 구조. 분자의 입체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물질은 이제 몇 개 주어질 거예요. 다음 물질들의 루이스 구조를 그리고 전자쌍의 입체 구조와 분자의 입체 구조가 무엇인지 한번 예측을 해라 하는 겁니다. 이건 책에 있는 문제에서 낼 거예요. 자, 417페이지에 보면 92번에 다음 분자나 이온들에 대해서 전자쌍의 기하구조, 그 다음에 분자의 구조, 이 분자의 기하구조란 뜻이에요. 구조를 한번 찾아봐라 하는 게 있고, 94번도 똑같아요. 전자쌍과 분자의 요건 이제 분자나 이온들인데 다음에 대해서 찾아봐라. 그래서 요 92번에서는 DE예요. DE. 92번은 DE. 다 하지 마시고요. D와 E. 왜냐하면 ABC는 그 전에 많이 봤으니까 D. 그 다음에 94번은 BCEG. BCE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교과서 410
17쪽에 92번에 DE, 그 다음에 94번에 BC, E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면 그건 쌍둥이 문제니까 홀수번 문제를 한번 봐도 되고, 아니면 이쪽에 가서 루이스 구조를 그린 다음에 고립상과 이 결합상들을 쭉 연결해 봐도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실제 분자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게 있는데, 요런 거 만약에 클릭하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거는 이걸 보고 풀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거는 되도록이면은 빼고 내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팔면체, 전자쌍은 정팔면체, 분자 구조는 뭐 사각 피라미드, 뭐 이런 식으로 뒤집어 놓으면 그렇게 잘 보이겠죠. 사각 피라미드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 사이트를 참고해서 풀어도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요 네 가지 루이스 구조식 중에 올바른 거 찾는 거. 두 번째는 요 6개의 물질에 대해서 루이스 구조를 그리고 전자쌍의 입체 구조를 말하고 분자의 입체 구조를 얘기해라. 자, 어려운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